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 한 해 선거와 관련된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같이 그동안 도입돼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제도들이 실제로 법으로 될지 관심입니다. 선관위가 제안한 내용들을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게 보면 비례대표제 그리고 지역 단위 정당 조직을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우선 비례대표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비율로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고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게 됩니다. 또 논란이 계속되어 온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고 낙선자들 중에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아준다는 말입니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지역구의 유효 투표 총수 3%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해당 지역 당선인 수에서 전체 지역구의 5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다는 원칙도 제안했습니다. 예, 이런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정당별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그렇지만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거대 양당 나눠먹기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석패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좀비 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퇴물 정치인이 석패율제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빗대어서 생겨난 말인데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군소정당이 우려해온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낙선 의지가 무시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동시 국민 경선제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제안했다고 하던데 어떤 선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전국 국민 경선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공직선거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뽑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당별 공직선거 후보자를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임기 만료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적용하자는 방안인데요. 예.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서는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하나 이상의 정당이면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 이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경우에는 민주성 강화보다 오히려 인기 영합적인 성격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요. 또 정당의 참여율, 비용 등 측면에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보스들이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나은 정책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과거의 지구당 제도, 이제는 없어진 제도였는데 이거를 다시 사실상 부활시키는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었던 지구당, 지역 유지들의 사당화나 돈 선거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에 폐지됐습니다. 예. 선관위는 지역 차원의 정당 조직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 시, 군 단위의 당 조직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시군당의 경우에는 직접 당원 관리 그리고 당비 징수를 할 수 있게 하되 경비의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투명성 문제를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예. 일단 오늘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여야 모두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듯 했는데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적극적으로 환영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각 당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 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 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하여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수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편 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 모임은 거대 정당만이 아닌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밝힌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네, 국민 모임, 현재 거대 정당은 실제 득표율보다 크게 20%까지 의석수를 더 얻는 반면에 소수 정당은 득표율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수를 배정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인 거대 정당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이 모든 근로자,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매일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게 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문에 담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학회장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그리고 사기 경제학회장으로 선임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을 보도했는데요. 매일경제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이지순 교수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예. 보도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지순 교수의 말을 담은 부분입니다. 결국 계약직으로 가야지 평생 고용은 힘들다. 그리고 해고당할 위기가 있는 만큼 임금을 더 높여야 하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 시범적으로 전원계약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 실렸는데요. 하지만 이지순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낚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신의 발언이 일부만 발췌되면서 왜곡됐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문제 발언이 인용된 서론 부분을 보면 좀 전언에 충실하다기보다는 편집 방향이 부각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계약직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은 거셉니다.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서울대 교수와 매경 기자들부터 전원 단기 계약직으로 바꿔보자. 예. 이지순 교수는 1년마다 강의 논문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자르는 그런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했던 발언도 논란거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모든 공장이 해외로 도망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예. 복지 문제에 관해서 이 교수의 말 어떤 부분이 인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의존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남의 돈 갖고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의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예. 매일경제는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또 기사를 작성한 의도를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그 관련 기사입니다. 매일경제는 복지 혜택이 늘면서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근면, 자조와 같은 의식들이 사라져가며 국민들이 좀 개척하기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매일경제 측의 그런 기사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최근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OECD는 한국이 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 뭐 이것과 관련된 현상에 관한 소식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교육이 이렇게 심각한 고용 불안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봐왔던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오늘도 정당한 법적 대우를 보장해달라라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로 19일째 고공농성 중인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은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LG U+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장현희, 강세웅 씨. 지난 6일부터 서울 명동의 광고탑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원청업체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 다단계 하도급 근절,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설 연휴 기간에는 단식 농성 중이던 2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160일, LG U+의 경우 128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또 오늘은 이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했지만 사측에서 화답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를 떠나보낸 금호타이어 노조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소식 예. 전해주시죠. 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 오늘 오전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어서 내일은 오후 조가 그리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야간 조가 각각 하루에 4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노조 측은 지난 16일 곡성공장 노동자의 분신 자살이 사측의 도급화 강행 때문이라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측의 배상과 도급화 중단, 특별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민형사상 책임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주민 PD 수고하셨습니다. 예.